2부에서는 국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죠.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들은 처리하겠다. 이게 여야 합의였습니다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오른 모든 안건의 처리를 맡겠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고요.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입법들, 경제계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데이터 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 표결만 남은 유치원 3법,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 오른 약 200여 건의 모든 안건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현재 상황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제도일 거고요. 다만 이렇게 자기들이 다 합의한 내용, 예. 민생 법안, 유치원 법안 같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필요한 법안, 민식이 법안처럼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안 이런 것들까지 다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 방침이 한 의원당 4시간씩 하라 이런 거였다고 하니 그리고 한 건 할 때마다 따로따로 필리버스터를 걸게 되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원내지도부 판단이 있었고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에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인데요. 네.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유를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자기들은 이게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유치원법 그리고 공수처 관련된 개혁 법안들 그리고 선거개혁 관련해서요.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다 이거를 발목 잡기 위해서 모든 법안을 다 발목 잡고 국회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잘 이해 안 갑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같은 경우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쟁점 법안까지 막는다는 것은 즉 의원님 생각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볼모로 다른 법도 안 해주겠다 이 말이란 말씀이죠? 아니 이제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 민생 법안들까지 볼모로 그걸 볼모로 잡아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다른 법안들도 다 이러겠다는데 선거법이야 그리고 공수처법이야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요. 유치원 3법 같은 게 어떻게 이게 정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330일 동안 그 법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논의했고 그리고 자기들 의견이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게 되게 상식적인 법안이고 그 회계 투명성과 그 사립 유치원 우리 학교죠. 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미 다른 학교에는 적용돼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를 패스트트랙 이걸 필리버스터에 걸어서 무산시키려고 한다? 통과 안 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서 내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 3법 표결이 예상된다. 그러니 본회의장을 지켜달라라고 문자 보냈고 박용진 의원이 그 문자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 또 개인 SNS에다가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런 걸 올렸던 것 같은데 하나도 그 예상대로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전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냐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는 나라 팔아먹을 소리하고 국내 돌아와서 국회에서는 한유총이 아이들 팔아먹을 짓을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나라 팔아먹을 짓이라는 것은 총선 전에 북미회담 하지 말라 그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서 자기들 당리당략만 앞세워서 국가의 안위, 이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거를 다른 나라 무슨 대통령한테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참 그 밑에 그 이제 실무자였다 이제 차관보 올라갔나요? 부장관 올라갔나요? 그런 양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참 질렸습니다. 솔직히 지금. 민식이법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 말로는
선거법을 철회하고 뭘 하면 인식이법은 통과시켜주고 주마 이랬다는데요. 참. 예. 정말 너무합니다. 자기들이 같이 합의한 거잖아요. 예. 합의한 법안을 발목 잡는 그런 정치는 또 예.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친문 게이트 국조 수용하라. 그러면 막지 않겠다 이 말인데 이거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국회법을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그 법으로 12월 2일 날 국회가 소집이 예산 국회가 열립니다. 예. 본회의가.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유치원 3법,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 그다음에 선거법 이렇게 해서 법안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면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 걸겠죠. 예. 예산은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를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걸면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필리버스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10일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면 10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국회를 또 소집을 하고요. 예. 그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했던 다른 법안에 대해서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필리버스터 하나 끝나고 해야 되니까 예.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야 되는 겁니다. 회기를 짧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기대는 어떻습니까? 저런 몰상식한 국회 운영을 국민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저는 절대 제가 국회의원 3선 4선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이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분들하고 어떻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겁이 나서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랑 우리 이원욱 수석 부대표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거 다 참고 대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3법은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한국당이 수정안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 수정안이라고 하는 게요. 예. 유치원 원장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건물과 땅 자기 개인 소유의 것이니까 거기에 그걸 쓰는 거를 국가가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교육 사업이다 학교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유치원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걸 정부가 용납할 리가 없고요. 만일에 그런 걸 받아주게 되면 다른 사립학교법상의 다른 학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사용료 내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K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2012년 한유총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네, 봤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왜 법안 심사석에 들어오는 곽상도 의원이랑 전희경 의원이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왜 사유재산에 쓰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유치원은 음식점하고 똑같으니까 엄마 아빠가 낸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나. 그리고 시설 사용료를 내라고 자꾸 주장하나. 예. 세계투명성에게 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와 법적 검토나 자문을 황교안 변호사가 해줬다는 보도인 거 아닙니까? 예. 이야,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또 나경원 원내대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홍신학원이라고 하는 집안의 홍신학원의 이사도 지냈고 했던 분 아닙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이 홍신학원이 24억이나 되는 법정 분담금을 내질 않아서 이 돈은 다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 혈세를 이렇게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 있는 사학재단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사립 유치원들 운영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방식 그대로 함부로
부정하게 운영해도 그냥 내버려두자,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또 그런 주장들 할 수 있는지 전 납득이 안 갑니다. 나경원 대표가 시설 사용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그걸 저한테 직접 주장하거나 하는 걸 제가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한유총의 의견을 계속 대신해서 국회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그 당대표는 법률 자문을 해주고 그 원내대표는 사학재단과 한유총의 의견을 대신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한유총의 그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건데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심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낸 조성실 비서관이 출연했는데 나와서 하던 말이 국회에 한유총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유치원 단체 로비 압박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정보력이 더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여러 번 당했고요. 예. 심지어는 저하고 어디 복도에서 만났던 국회의원이 저희가 한 말을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 그 전달한 내용이 한유총 내부에서 막 돌면서 박용진이 드디어 투항한 것처럼 예.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놀라워요. 예. 이렇게 자기들이 가진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 압박하고요. 예. 총선이 지금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4개월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로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들 소중하게 잘 키우려고 하는데 왜 이런 걸 막아서느냐 하면서 한유총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은 만만치 않지만 이들을 대행해서 국회에서 그 법을 왜곡시키고 또 제도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정치인과 국회의원, 정당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보이잖아요. 예. 오늘 오전만 해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입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상식 밖의 일들을 너무 많이들 하셔서 예. 어떤 경우는 놀라지도 않게 되는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상황은 저로서는 참 맥 빠지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 5일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1년하고 2달 가까이가 이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는 이건 국회의원이 포기한 거죠. 국민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한 거고 그냥 한유총 입장만 대변하고 선거 때 이들한테 칭찬받고 후원금 받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흩어져 있는 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은 뭉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심판 대상에 올려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쨌든 필리버스터 돌입하게 되면 정기국회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과거사법 다 폐기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저런 식으로 틀어막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흐르면 다 폐기되는 거죠. 200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번의 임시국회를 수집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예. 대한민국 앞으로 국회를 한 10년 가까이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예,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면 그때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끝날 때까지 이게 폐기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약속했던 법안들이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해인이법 같은 어린이 생명안전법, 과거사법, 소상공인보호법 이런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나 이쪽에서 바란다고 하는 데이터법 관련해서 일부가 또 오늘 통과될 예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 전에 그 청와대 그 한교안 대표 단식 투쟁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안 해줘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법이 그냥 자동으로 폐기가 되면은 다음 국회 때 그때 가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다음 회기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20대 국회니까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20대 국회 안에 못하면 다 자동 폐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법안 제출부터 밟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 국회에서도 또 이렇게 애매한 의석수가 되면 다음 국회에서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그래서 규탄대회 때 그런 발언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한테 눈치 안 보게 할 수 있게 내년 선거에서는 정신 바짝 차린 국회의원하고 정당들로 180석 이상 만들어 주시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인터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진 의원이었습니다.